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최근 가솔린 가격이 계속 치솟으면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규제당국에 정유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솔린 가격 내림세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데 각종 부양안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서라면서 부양안이나 그만하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 어린이 프로그램 세사미 스트릿이 최근 한인 어린이 캐릭터를 등장시켰는데 그러자 보수층이 방송국에 대한 보이콧을 거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드디어 칼을 빼든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래도 물가죠. 인플레이션인데요. 네. 이 인플레이션이 뭐 경제는 물론이고 미국 사회 전체를 지금 흔들면서 가장 거대한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불안의 핵심을 고유가로 이제 규정을 하고 이 고유가를 잡기 위해서 칼을 빼들은 모습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규제 당국에게 FTC를 비롯한 규제 당국에 정유 업체들에 대한 좀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이렇게까지 가격이 심하게 가솔린 가격이 오르는 거는 정유 업체들의 뭐 좀 장난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부분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또 미국 밖으로도 눈을 돌려가지고 주요 국가들에게 석유 비축분을 좀 풀어라 이렇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도 지금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이 고유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적극적인데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건가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죠. 네. 역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최근 지지율 하락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 나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에 오랜 격언 같은 말이 있죠. 주식을 사놓고 가만히 놔두면 우상향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하향. 계속 갈수록 좀 내리막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취임한 1월 직후인 취임 직후인 1월 21일, 22일에는 63%의 지지율이 나왔어요. 가장 높았고요. 3월 31일, 4월 1일 취임한 후 100일째에 54%. 그래도 절반 과반 이상 넘었고요. 5월 8일에서 11일 사이 취임 후 130일째도 52%. 그래서 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여름 이제 8월 14일에서 17일 사이 그 취임한 후 6개월이 지난 여름에는 6개월이 지나고 한 200일째 여름에는 한 49% 정도. 그래서 뭐 50% 약간 밑으로 내려갔지만 그래도 뭐 49%면 안정적이었는데 이제 10월 1일과 4일 사이 그러니까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는 40%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11월 4일에서 6일 사이의 그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39.6% 그래서 드디어 이제 40% 선이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1년도 아직 채 안 지났잖아요. 취임한 지.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이 고유가 잡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네. 8월 중순까지도 그나마 지지율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아주 그냥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역시 그 8월 이후에 지금 11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사이에 굉장히 그 지지율이 아주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그건 뭐니 해도 경제 위기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 경제가 안 좋다는 것 이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인력난이 거듭되고 있고 또 물류대란까지 일어나면서 8월 이후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솔린 가격 급등세가 두드러지면서 인플레이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소로 지나가면서 보는 그 가솔린 가격이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와닿잖아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 지나가면서 보면 3자를 못 본 지는 꽤 됐어요. 우리가 계속 4자에서 놀고 있고 이제 조만간 5자로 넘어갈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불안감이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란 걸 사람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가장 느끼는 게 바로 그 주유소예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주유소 지나가면서 그 주유소 가격을 볼 때 가장 피부로 느끼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런 그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게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본격적인 이 개솔린 가격과의 전쟁을 지금 사실상 선포하고 나선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일단은 효과가 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칼을 빼들면서 유가가 일단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급락을 했고요. 12월 물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2.97% 거의 한 3% 정도 급락한 배럴당 78.3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0월 7일 이후 최저치,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최저치 기록했으니까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칼을 뽑아드니까 일단은 좀 그 원유 가격이 주춤한 그런 모습이고, 물론 우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면서 가는 그런 주유소의 가격은 아직은 뭐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면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미칠 텐데 어찌됐건 뭐 일단은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원유값이 올라가면은 가솔린은 그 다음 날로 계속 올라가는데 원유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가솔린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서너 달 후에 내려가거든요. 네, 이런 건 좀 맞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독하게 좀 한번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같은 심정입니다. 근데 이 같은 조 바이든 대통령 대응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편이에요. 네, 부정적인 인식이 높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대응은 정유 업계가, 정유 회사들이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는 건 이거는 뭔가 그쪽이 가격 담합을 해가지고 지나치게 가격을 지금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지금 깔려 있는 대응입니다. 그래서 관계 당국에게 좀 조사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라, 이런 이제 대응을 한 건데, 정유업계 반응이 일단 차갑습니다. 뭐 일부 그런 측면이 있기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핵심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지금 가솔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떨어질 줄 모르는 게 단순히 정유업계가 그냥 담합하듯이 자기들이 계속 가격 올려서 그렇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유업계는 지금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뭐 모니터링을 하고 산유국에 대해서 증산할 것을 애원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차가운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규제 당국을 이용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는 이건 미봉책이다.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지금 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떨어졌듯이 일시적으로는 뭐 이렇게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이건 단기적인 미봉책이고 금방 돌아갈 것이다. 가격은 다시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지금 원유업계 반응은 차갑습니다.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은 경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대응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같이 떼서 볼 수 없는 관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는 경제 논리 가지고 좀 풀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고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네.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제가 분석해 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의 이런 고공행진 때문에 자기의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칼을 빼든 게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한 게 나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 때문이 아니라 뭐 내가 정치를 잘못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고유가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화살을 정유업계에 돌리는 거는 고유가, 가솔린 가격이 이렇게 높게 오르는 게 정유 회사들 때문이고 고유가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플레이션의 탓을 지금 유가에 돌리고 있고 정유업계에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과연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점. 근데 왜 그런 미국인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이렇게 규제 당국에게 정유업계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는 그런 지시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민주당과 이건 같은 맥락이지만
지나치게 지금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지금 고유가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그 20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다음 날 가장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취한 정책이 뭐냐면 친환경 정책이었어요. 취임한 바로 다음 날 키스톤 엑셀 송유관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GOM 같은 연방정부 땅에 석유 시추 임대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선언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석유라는 게 뭡니까? 결국 화석연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석유 시추라든가 이렇게 그 석유를 많이 쓰는 것을 줄인다는 얘기였어요. 그 정책을 펼쳤는데,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첫날부터 한 정책들이 이런 정책이었고 이 정책 때문에 고유가가 올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고유가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정유업계가 문제인 것처럼 정유업계 탓을 하고 나서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런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 행태를 보면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GOM 유전 임대 결정을 내렸어요.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GOM 같은 연방정부 땅의 석유 시추 임대는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선언한 것을 지금 뭐 한 10개월, 한 9개월, 10개월 만에 스스로 파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원칙을 갖고 행정을 하고 있는 건지, 자기 지지율에 일희일비해가지고 그 지지율이 좋을 때는 취임하자마자는 친환경 정책 밀어붙이더니 지금 지지율 떨어지니까 친환경 정책과 완전히 180도 달라진 정책을 좀 돌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은 과연 누가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환경주의자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층이 친환경주의자들인데 친환경주의자들이 요즘 조 바이든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데는 원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쪽의 어떤 문제보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이 등을 돌린 것도 지금 원인이 있다. 친환경 정책 펴다가 지금 갑자기 이걸 스탑해버리고 완전히 지금 뒤돌아서 180도 뒤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판하는 쪽 얘기는 미국의 그 셰일 가스, 셰일 오일 같은 게 굉장히 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셰일 가스와 셰일 석유 같은 게 굉장히 위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이 고유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칼을 빼들은 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인기 어린이 프로그램 이 세서미 스트릿이 있죠. 이 네. 사상 최초로 한국 소녀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제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뭐 AFKN 같은 거 통해서 세서미 스트릿 본 기억이 나는데요. 네. 세서미 스트릿 1969년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미국 최장수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이 세서미 스트릿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없죠. 네, 네. 다 알 것 같은데 공영방송사 PBS가 이 세서미 스트릿을 제작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땡스기빙 다음 주 목요일이죠. 11월 25일에 방영할 특별 프로그램 계획을 공개했는데 세서미 스트릿에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 캐릭터가 등장한다. 특히 이 아시안 캐릭터가 바로 한인이죠. 한인 소녀입니다. 7살 한인 여자 어린이. 이름도 나왔죠. 지영이라는 지영이, 네. 한인 소녀 지영. 그래서 우리 한인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고 아주 그 깜짝 소식이었습니다. 네네. 지영이가 한국말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네. 노래 부르는 네. 장면도 들어있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한인 소녀 캐릭터 지영이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또 보수 인사가 이에 대해서 또 불만을 나타내고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입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 쪽에서 네. 미국의 그 보수 쪽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세서미 스트릿의 사상 최초로 아시안 캐릭터가, 그러니까 6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시안 캐릭터가 없다가 이제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어요. 보수 진영의 최대 조직 CPEC 그 보수 정치 행동 회의 아닙니까? 네. 미국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 조직인데 이 CPEC의 매슬랩 의장이 공개적으로 세서미 스트릿을 제작하는 PBS 방송사를 비난했어요.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세서미 스트릿의 한인 소녀
지영이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PBS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맹비난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PBS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아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서서 이 지금 보수층이 이 한인 소녀 캐릭터 등장에 아주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뭐 어린이 프로그램에 한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왜 이렇게 보수가 격렬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인이어서 문제라기보다 지영이어서 문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한인 소녀 지영이 그게 문제는 아니고 근데 보수층이 볼 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소수계를 엄청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흑인이나 라티노나 에이시안이나 또 뭐 여성이라든가 성소수자 이런 소수계를 많이 지원하는데 한인 어린이 캐릭터를 세서미 스트리트에 갑자기 등장시키는 건 너무 좀 맥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수층이 의심하는 거는 이거는 순수한 결정이 아니다.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아시아 소녀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아시안들의 지지 또 소수계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전통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마저 이렇게 정치에 물을 흐릴 수 있느냐 이렇게 보수층이 아주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파간다 아시잖아요. 그 네. 정치 선전도구. 그러니까 세서미 스트리트이 완전히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 선전도구로 전락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이건 너무 백인 보수층 자기들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 과연 세서미 스트리트이 한인 소녀 지영을 등장시키는 게 그런 목적을 갖고 했겠느냐. 이제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 우리가 볼 때는 좀 얼척이 없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사실은. 그 세사미 스트리트 네. 트위터 계정에요. 네. 그 빅버드 명의로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홍보하는 글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 소속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네. 여러분의 5살 아이를 겨냥한 정부의 선전이다. 그렇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게 근데 왜냐하면 PBS가 공영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정부 쪽에 그런 기조와 맞춰가는 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100년 1000년 조 바이든 행정부도 아니고 민주당 정부도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항상 바뀌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부가 민주당 정부고 조 바이든 행정부일 뿐이지 PBS가 계속해서 민주당 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참 이런 씁쓸하네요. 논란이 우리 있네요. 입장에서 한인 캐릭터가 등장해서 참 반가웠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데. 보수는 왜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건지 참 보수가 뭔지 참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한인 캐릭터가 나왔으니까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또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길 다음 주 바랍니다. 목요일 그 땡스기빙 때 네. 예, 우리 세서미 스트리트 한번 글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석 기자였습니다.